10월이 가고 11월이 가까워졌는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포근한 이런 가을 날씨고요. 보시다시피 앞에는 나무들이 약간 울긋불긋해지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갈대가 이렇게 산기슭에 자라고 있는데, 갈대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곰딸기가 여기는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붉은색 줄기에 잔가시가 많이 나 있는 게 특징인 곰딸기인데요. 딸기의 육질도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식감이 좋은 그런 딸기입니다. 근데 이 곰딸기가 이 환삼덩굴 때문에 환삼덩굴이 감고 있어가지고 곰딸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이 위쪽에는 나무 딸기들이 이렇게 또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무 딸기의 세력이 왕성하네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나무 딸기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갈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 딸기가 또 무리를 지어서 자라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깊은 산은 아니고 나지막한 산입니다. 오늘 가을 구경도 할 겸해서 제가 집 근처에 있는 나지막한 산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은사시 나무가 굉장히 쓰러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숲이는 다 벗겨져 있고, 지금 이제 나무의 숲이 안쪽에 목질 부분이 이렇게 다 있는데 노란 버섯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작아요. 버섯이 아주 작은 상태인데 한 0.5cm도 안 돼 보이는 가시 이런 버섯인데, 버섯이 크기는 일정하지 않게 아주 다닥다닥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버섯을 만져보면 약간 꼭 지우개, 뭐 약간 고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루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자루가 보이질 않고 크기도 일정하진 않은 이런 버섯. 색깔은 아주 짙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병아리 같은 이런 색깔을 띤 버섯입니다. 이 버섯의 이름은 황색 공우버섯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황색 공우버섯은 이 목재를 갖다가 분해시켜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버섯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목에 붙어서, 썩은 고목에 붙어서 무리로 자라고요. 목재에 붙어서 부생 생활을 하는 버섯입니다. 황색 공우버섯. 여기 낙엽이 보이시죠? 낙엽 사이에 잘 보시면은 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낙엽 사이에 이렇게 버섯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서리버섯이죠. 서리버섯. 이게 서리버섯이 이렇게 나 있죠. 요 밑에도 보니까 이렇게 서리버섯이 아직 자그마하네요. 자그마하게 이렇게 서리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리 필 때까지도 버섯이 자란다고 해서 서리버섯이고요. 정식 이름은 회색 깔때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버섯을 한번 아래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윗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색깔이 약간 가운데는 조금 회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약간 흰색을 띱니다. 이게 아래쪽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린 회색 깔때기 버섯이 또 양쪽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거미줄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얀색 그 포자 같은 게 이 바닥에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이 땅 속에 이렇게 하얗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아마 버섯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자 같아요. 이것이 이제 회색 깔때기 버섯이고요. 일명 서리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한 10cm는 돼 보이겠습니다. 큰 회색 깔때기 버섯입니다. 한번 제가 색칠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 이런 상태고요. 회색 깔때기 버섯이고요. 서리버섯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노란색의 은사시 편상황입니다. 편상황이 넓게 자라고 있는 게 보이네요. 쓰러진 은사시 나무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편상황이 굉장히 넓게 자라고 있죠. 갓을 살짝 형성하고 있습니다. 갓이 형성되면서 아래쪽엔 황금색의 은사시 편상황이 넓게 두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은사시 편상황이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황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곡 옆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버섯이죠.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버섯인데, 은사시 나무에 자라는
은사시 상황버섯이고요. 갓이 지금 제법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작지만 나무의 수피를 따라서 이렇게 은사시 상황버섯이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의 갓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수피를 따라서 이렇게 은사시 갓상이 아주 길쭉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색깔이 너무 좋네요. 가을의 색깔과 닮은 황금색의 은사시 갓상입니다. 위로 계속 줄지어 나무의 수피를 따라서 위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나뭇잎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네요. 이 나뭇잎과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은사시 상황이 갓이 아주 황금색으로 길쭉하게 나무의 수피를 따라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제가 대사초를 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에 쓰러진 나무에 약간 어두운 색깔, 약간 검은빛을 띠는 이런 버섯이 보이는데요. 갓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큰 것은 한 10cm 정도 돼 보이는 이런 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의 나무에도 이렇게 검은 버섯이 보이는데요.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은사시 나무예요. 은사시 나무에 지금 상황버섯이 발생했다가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버섯 자체가 이제 나무도 죽었지만 버섯도 이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좀 아깝네요. 좀 아깝네요. 이 버섯이 갓이 굉장히 큰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반대쪽에도 보니까 버섯이 있는데 여긴 색깔이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여기도 색깔이 죽어가고 있고 이 아래쪽은 좀 괜찮네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섯은 갓이 크면서 아직은 이렇게 색깔이 검게 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래쪽에서 보니까 버섯이 제대로 보이네요. 여기 이제 왼쪽은 편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편상황은 아직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 오른쪽의 갓상황은 아직 큰 버섯인데 사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요. 이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갓상황이 크기가 굉장히 커요. 크기는 상당히 큰데 10cm 이상 됩니다. 갓이. 근데 색깔이 지금 살짝 황금빛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어서 상황버섯이 그대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소나무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소나무에 아무것도 달라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 소나무가 또 하나 쓰러져 있어요. 여기 이제 부러져 나간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수피가 벗겨져 있는 몸통이 하나 있고 앞쪽에는 수피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피를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보이실 거예요. 아마 노랗게 그 낙엽이 떨어진 것도 보이지만 낙엽 사이로 자세히 보시면은 버섯이 보입니다. 영지버섯처럼 생긴 이런 버섯이 보이죠. 가까이 가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영지버섯처럼 생긴 이 버섯. 이것은 소나무에 자라는 소나무 잣나이 버섯인데 일명 그 송상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렇게 지금 수피를 따라서 옆에 송상황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어린 유생이라 색이 약간 아이보리 색이네요. 소나무 잣나이 버섯이 좀 오래될수록 보니까 크기도 커지지만 색깔도 약간 짙어집니다.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어린 유생이다 보니까 색깔이 옅은 아이보리색입니다. 발생한 지가 오래돼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크기가 한 7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버섯이 많이 달리진 않고 한 서너 개 달려 있는데요. 이 소나무 잣나이 버섯의 아래쪽은 개구리의 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이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는 소나무 잣나이 버섯이고요. 이렇게 부러진 소나무를 지나시다 유심히 보시면 이런 소나무 잣나이 버섯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면역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산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쓰러진 소나무를 보시면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이 소나무 잣나이 버섯은 만져보면 촉감이 굉장히 아래쪽이 촉촉해요. 수분을 흠뻑 먹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나무 상황버섯은 이 소나무 잣나이 버섯, 일명 송상황버섯은 제가 작년 영상에도 몇 차례 올렸으니까 작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 지금 숲이에 검은색의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벌레 같기도 하고 뭐 혹 같기도 한 이것은 이제 버섯인데요. 이것이 콩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콩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름이 콩버섯인데요. 약간 검정색의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인데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한 1cm 정도에서 2c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런 버섯이 이렇게 떡갈나무에, 어린 떡갈나무에 숲이 붙어 있는데요. 이건 죽어가는, 이거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떡갈나무의 숲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콩처럼 매달려 있는 버섯, 콩버섯이고요. 이 콩버섯은 식용 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버섯은 콩버섯입니다. 저 가운데 보시면은 산사나무가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산사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있는데 칡덩굴과 사유질방 덩굴이 이 산사나무를 완전히 외워쌌습니다. 그래서 산사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요. 그래도 이 바깥쪽으로는 햇빛이 좀 들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산사나무 열매가 보이시죠? 여기 빨갛게 잘 익은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이 산사나무 열매를 우리가 산사자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산에 나는 사과입니다. 이것은 산에 나는 사과인데 이 보시면은 그 끝쪽이 조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좀 꽃이 핀 것처럼 벌어져 있는데 봄에는 이게 산사나무 꽃이 굉장히 또 하얀색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산사나무인데요. 가을철엔 이렇게 빨간 열매를 또 맺어주는 이런 나무입니다. 매우 유익한 나무고요. 이 산사나무는 가시가 또 있어서 예전에는 그 집 근처에 심어 놓으면 좀 부정한 기운,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해서 집 근처에 심어두곤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이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는 성질이 따뜻한 편이고요. 맛이 시고 달면서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드신 다음에 이 산사 열매 차를 드시거나 발효액을 드시면 소화 흡수에 좋은 기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에는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한 니아신, 그리고 폴리페놀, 그리고 엽산,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를 이용해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가 아주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이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는 당귀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니까 당귀와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서부터 이걸 말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말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벌레들이 이걸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열매입니다. 이 산사나무는 말이죠, 열매만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고 봄에는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요. 잎과 나무까지도 모두 다 사람에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 그런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입니다.